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한국 증시와 미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미국 증시는 2008년 당시와 유사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다가 급등하다 쇼킹. 이 기간만 보더라도 한 10개월 정도 되거든요. 사람들이 위험을 경고를 했을 때 이게 이번 달에 오겠지? 다음 주에 오겠지? 이번 주에 오겠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딱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만약에 이 기간만큼을 기다렸다가 안 오면 별거 아니네. 주식 사야지. 라든가 지금 팔아서 기다렸다가 한 달 뒤에 사야지. 같은 기다리는 인내심이 30일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을 대비조차 할 수 없는 거고요. 삼성전자를 제가 만약에 여기서 9만원 고점입니다. 계속 떨어질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30일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30일이면 어느 정도냐? 여기서부터 요만큼인데 여기서 현금 전환한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삽니다. 제자리죠. 그래서 위험을 대비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홀딩합니다. 시간이 6개월이 지나고 또 6개월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내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내심이 결국에 길어야 몇 달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지해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건 이런 쇼크가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오는데 뭐 이번 주에 안 왔네, 다음 주에 안 왔네, 이런 뭐 30일 같은 짧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절대 대비할 수 없고요. 지금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가고 있죠. 바닥 찍고 급등하는 현상들.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 단계예요. 여태까지 경기 침체가 시작돼서 이제 바닥인 것 같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잘 보시면 2년 반 기다리라던 국산차 이젠 7개월이면 출고란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비인기 차들은 벌써부터 할인에 들어갔고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출고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재고가 되고, 재고가 되면 할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할인해서 안 되면 무이자 할부를 때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에서는 지금 최대 실적이라 얘기해도 앞으로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실적이 이제 박살날 예정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붕괴될 예정이에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은 제한적이고, 이제 통장에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윳돈을 가지고 차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대부분 올해 출고가 끝납니다. 그래서 1년 전, 2년 전에 주문했던 차들이 이제 막 나오니까 기다린 게 아까워서 출고를 하고 있는데, 이 차들이 다시 중고차 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최대 실적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서 기다린 게 아까워서 억지로 출고한 사람들이 결국에 최대 실적을 만들어 줬는데, 이제 차를 뽑는 것은 올해가 끝나요. 이 돈의 양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빠질 예정이에요. 이전에는 나쁜 거 없었고요. 테슬라도 결국엔 중국한테 안 됩니다. 이 단가 경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약간 갇힌 사상으로 무조건 현대야, 기아야 이런 게 아니라 글로벌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은 내려가면서 결국에 안 팔렸을 때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500만원, 1000만원씩 깎으면서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늘렸잖아요. 가짜로. 그래서 순이익을 포기하면서 판 것은 가짜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자꾸 호재성 그 이슈를 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업한테 손실이 나도 결국에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최저시급 같은 경우도 지금 12,000원. 굉장히 타당성 있는 얘기고요. 이 12,000원이 됐을 때는 결국에 이제 자영업자들이 쓰러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세를 본격적으로 다시 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달러 정책을 사용하고 있죠. 달러가 지금 강세죠.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고유가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달러로 인해서 유가로 인해서 폭등할 예정인데, 인건비마저 또 올라갈 예정이에요. 사실 이 정도 월급이면 많이 준다 이게 아니라 타당성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돈 빌릴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금리를 5%까지 올린 이유고요. 금 시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고집하는 강달러나
지금 달러를 버리는 국가들이 원자재를 사들이고 있고 그 외 원유국들이 고유가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잡힌다라는 거짓말로 전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죠. 이제 물가에 금리가 더 붙어버리면 고달러에, 고유가에, 고금리에, 고임금에 돈이 비면 투잡을 한단 말이죠. 일자리가 이전하고 동일하게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2명에서 20명이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일자리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투잡이나 쓰리잡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구인 광고를 냈을 때 면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게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몰락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원유국들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전에는 무조건 달러로 원유를 거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위안화로 원유를 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인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달러 정책이 결국에는 몰락을 할 것이다. 이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에 단기적인 것들이고요. 국채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몰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제 국제적 거래를 앞으로 달러가 아니라 엔화나 위안화로 아니면 원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유를 살 때 무조건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샀단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달러를 바꿔서 원유를 사진 않아요. 왜냐면 달러의 시세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달러가 오르면 어떡해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정부에서도 인위적으로 달러를 보유한단 말이죠. 그럼 그 달러를 많은 기업들이나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보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항상 이 달러 시세가 일정하게 유지가 됐던 이유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을 살 수 있고 국제적 거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기축통화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달러의 몰락. 자기네 나라의 돈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는 시스템이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달러를 한번 거쳐서 원유를 샀다면 이제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바로 원유를 사는 거죠. 원유국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하고 기술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나라에서 기술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뢰가 두터워지고 쌓이다 보면 우리나라가 굳이 달러를 보유하면서 그 달러를 가지고 우리 돈도 있는데 국제적인 이 거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보유량이 준다는 건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원유를 위안화인 중국 돈으로 사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달러로 거래했는데 굳이 국채나 달러를 앞으로는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강대국들이 미국의 달러를 버리고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이 왜 국채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양을 계속 줄일까요? 다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 공격수가 골을 몰고 돌진을 하면 바로 골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이란 거대한 국가가 이 골이 들어가지 않도록 금리를 올리면서 강달러 정책을 방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국들이 가난해지게끔 만들면서 자기네들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결국에는 붕괴되는 시스템이에요. 공격수가 언젠가는 골을 넣어요. 근데 그게 언젠간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급등 현상이 반복되다가 쇼크가 딱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바이오 관련주들이 앞으로 전성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알려드린 종목이 카나리아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고요. 이제 바이오 트렌드를 봤을 때는 지금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둘 바이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주식은 희망이 없어요. 코스피 주식보다는 코스닥 주식을 사셔야 되고요. 대기업 주식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을 사야 돼요. 대기업 주식이 아니라. 최근 들어 오른 주식들 보면 대부분 중견기업이지 대기업은 아니에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 3배, 4배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올라가냐? 한 6%? 이 정도 올라가거든요. 주식을 한다는 것은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게 주식이 아니에요. 어차피 삼성이란 주식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안전한 주식이에요? 어차피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한 걸 선호하지 않으시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애초에 주식을 원하시면 위험한 걸 찾으셔야 돼요. 위험한 걸.
어차피 부동산 같은 경우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삼성전자 안전하지 않아요. 투자라는 것은 원래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에 좀 더 다가가야지 결국에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고요. 어차피 삼성을 사도 수익이 안 나고 폭락을 한다면 굳이 삼성을 들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가도 조금 올라가는데 이런 주식을 왜 들고 가요? 조금 올라가는 주식보다는 그냥 어차피 위험한 거 강하게 올라간 게 낫다는 거예요.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